여러분, 저는 예전부터 계속 말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아마도 제가 이 말을 쉽게 할 수 있는 건 갈색 피부라는 특권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브라운입니다. 저는 항상 이것이 제 개인적인 경험에 근거한 제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말해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호주가 매우 인종차별적인 나라라고 말하지만 저는 호주에서 인종차별을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호주에서 인종차별을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가볍게 농담한 적이 한두 번 있을 뿐입니다. 사실 그렇게 경기장에서 한 번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 이후에도 우리는 악수를 했고 그냥 웃긴 일이었어요. 그냥 재미있는 농담이었죠. 하지만 저는 직장이나 밖에서 컵을 사러 가는 중에도 어디서도 그런 일을 겪은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저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백인들이 지구상에서 가장 인종차별이 적은 사람들 중 하나라고도 말했습니다. 그들은 가장 인종차별이 적은 사람들이에요. 소위 민족주의자들의 말을 들어봐도 그들조차도 불편해하고 그냥 이렇게 말하죠. 당신에게 아무런 악감정은 없지만 나는 그냥 내 사람들과 함께 살고 싶을 뿐이에요. 저는 정치적으로 그들과 다르지만 백인들은 인종차별이 가장 적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자국 사회에서 먼저 인종차별을 없애고 다른 이들에게도 이를 촉구했습니다. 사실 아니에요. 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한 적 없어요. 그래서 지금 백인들이 오히려 인종차별의 가장 큰 피해자가 된 거예요. 왜 이렇게 말하냐고요? 이걸 보세요. 저도 직접 봤어요. 그 얘기 전에 이걸 보세요. 영국의 가난한 백인들이 수백만 제3세계 사람들을 등에 업고 있습니다. 생산성을 높이고 싶다면 복지에만 의존하는 사람들을 모두 추방하세요. 이걸 보세요. 2025년 4분기 기준 영국의 실업률을 인종별로 나타낸 자료입니다. 방글라데시계 사람들이 가장 실업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실업 상태일 때 무엇을 받나요? 그들은 유니버설 크레딧을 받습니다. 13.4%. 그리고 그 다음이 파키스탄계, 그 다음이 기타, 그리고 흑인입니다. 저는 사실 충격을 받았습니다. 알다시피 흑인과 아프리카계, 카리브해 출신 사람들이나 흑인 영국인들조차 방글라데시계와 파키스탄계보다 실업률이 더 낮습니다. 이 사실에서 무엇을 느끼셨나요? 그리고 참고로 그건 적은 인구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도 보세요. 백인들은 실업률이 가장 낮아요. 4.3%입니다. 그들은 세금을 내면서도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것 좀 보세요. 그들은 일부러 우리 백인 남성들을 계속 괴롭혀요. 백인 남성들은 호주에서 한 번도 자리가 없었다고 하죠. 이 흑인 남자처럼 그는 항상 저를 괴롭혀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백인 남자가 있어서 다행이다. 그들이 호주를 발견하지 않았다면 이런 일은 불가능했을 겁니다. 정말 다행이에요. 고마워요, 백인 남성. 저는 전 세계가 백인 남성에게 감사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제가 이렇게 노골적으로 말하는 건 이런 말이 다시 당연한 일이 되길 바라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백인이 무언가 백인에 관한 말을 하면 갑자기 오, 그건 현대 사회에서 가장 큰 죄가 되어버리거든요. 오, 너는 백인 우월주의자야. 흑인 파워. 흑인인 것이 자랑스럽다. 브라운 파워. 브라운인 것이 자랑스럽다. 이런 건 다 허용되죠. 모든 것에 대해 자랑스러워해도 되지만 백인만은 안 됩니다. 특히 이 인종이야말로 세상에 가장 많은 기여를 한 유일한 인종인데 말이죠.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있는 모든 것들, 다행히도 이건 백인 인종 덕분입니다. 누군가 이런 밈을 올렸어요. 이 동네는 백인들이 오기 전까진 괜찮았다고 말한 사람은 없습니다. 정말 사실이에요. 저는 늘 백인 지역에서 살아왔어요. 만약 제가 백인이 아닌 사람들이 몰려드는 지역을 보면 저는 이사 갑니다. 사실 저는 항상 백인 지역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이사할 필요가 없었어요. 멜버른은 서부 교회를 빼고는 최근까지 주로 백인이 많았어요. 저는 거긴 가본 적 없고 앞으로도 갈 생각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다른 지역들도 있었어요. 예를 들면 스프링베이, 노블파크, 샌다운파크 같은 곳이요. 백인이 별로 없는 곳이죠. 그리고 보시다시피 범죄율도 매우 높아요. 이 영상은 너무 충격적이라 보여드릴 수 없습니다. 이 일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현직 국회의원입니다. 그는 백인 남성의 아이들을 죽이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여성들도 죽이겠다고 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것은 무엇이든 죽이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막시마타까지요. 그러니까 백인에 대한 이런 인종차별은 멈춰야 합니다. 반드시 멈춰야 합니다. 저는 선진국을 직접 보았고 그 영향도 목격했습니다. 런던 일포드에 있는 한 학교를 본 기억이 납니다. 거기서 백인 아이 한 명을 봤는데 그 아이가 너무 안쓰러웠습니다. 저는 그 아이가 자기 나라 학교에 백인 아이가 한 명뿐일 때 어떤 기분일지 궁금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백인들은 아이들을 백인 가치관으로 키웁니다. 그 가치관은 인종차별적이지 않아요. 피부색을 자랑하지 마라.
아무 말도 하지 마라. 폭력적이지 마라. 이런 식이죠. 저는 백인들을 압니다. 백인들은 폭력에서 이미 오래전에 두세 세대 전에 벗어났어요. 하지만 다른 문화권에서는 아내를 때리거나 아이들을 때리지 않고는 하루를 시작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들은 그것 없이는 하루를 시작하지 않아요. 이 불쌍한 영국 여성 이야기 들어보세요. 저는 그녀가 정말 안타깝고 보통 백인들이 안타깝게 느껴집니다. 아들의 선생님이 아들이 백인이라 인종차별 피해자가 될 수 없다고 했대요. 제 아들은 소수자인데요. 여기서부터 시작하세요. 제 아들은 백인이에요. 제 아들은 학교에서 소수자예요. 사실 반에서 유일한 백인 남학생이에요. 그리고 그건 한 번도 문제가 된 적이 없었어요. 왜 문제가 되어야 하죠? 우리 모두 같은 색의 피를 흘리잖아요. 우리는 모두 사람이에요. 그래. 이런 게 바로 그들이 우리에게 말해줬던 헛된 가치들이고 결국 이렇게 됐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고 저도 믿었어요. 왜냐하면 어제 제 아들이 집에 와서 여러 인종의 남자아이들이 그를 둘러싸고 원을 그리며 치킨 스킨, 치킨 스킨이라고 제 아들에게 외쳤다고 말했거든요. 아들은 무섭고 위협을 느꼈다고 했어요. 겨우 빠져나와 선생님께 달려갔어요. 제가 항상 그렇게 하라고 했거든요. 제가 항상 그렇게 하라고 말해줬어요. 만약 무섭다고 느끼는 상황이 생기면 선생님에게 달려가서 말하라고 했죠. 그래서 아들이 선생님께 가서 저한테 인종차별하는 것 같아요 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그 선생님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그 일을 한 남자아이들을 찾으러 가지도 않았고 제 아들을 위로해주지도 않았어요. 아들의 감정에 공감해주지도 않았어요. 그저 너는 백인이잖아 라고 말했어요. 백인에게 인종차별은 없다고 해서 제 아들은 오늘 학교에 가지 않았고 변화가 없으면 다시 보내지 않을 겁니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 거예요. 그 아이는 인종차별의 피해자였어요. 언어폭력의 피해자이기도 했죠. 그리고 도움을 청하려고 선생님께 달려갔을 때 그 선생님은 백인이라는 이유로 그 아이의 감정은 중요하지 않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는 이 흐름을 되돌려야 해요, 여러분. 이게 제가 말하고 싶은 거예요. 미안합니다. 여러분이 꼭 해야 해요. 왕좌의 게임의 세르세이 라니스터가 권력이 곧 권력이다라고 했죠. 여러분도 통제권을 되찾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권력을 잡아야 해요. 왜냐하면 권력이 여러분의 가치를 어떻게 관철할지 결정하기 때문이에요. 권력이요. 그리고 권력에는 폭력이 따라옵니다. 저는 개인이 직접 행동에 나서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정치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막스 베버, 20세기 초의 철학자가 오직 국가만이 폭력에 대한 독점권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오직 국가만이 언제, 얼마나 많은 권력이나 폭력을 행사할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모든 폭력은 일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약탈하는 갱단들이 완전히 다른 가치관에서 자란 가난한 백인 아이들에게 폭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인종차별하지 마라, 그냥 인종차별을 멈춰라 라고 말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백인 아이들은 인종차별하지 마라는 말을 듣고 인종차별을 멈췄지만 다른 인종 아이들에게는 그 메시지가 전달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들은 다른 학교에 가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지만 그는 두려워합니다. 아무도 믿지 못하겠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저는 그에게 그곳에 있는 선생님들이 그를 보호해줄 사람들이라고 설명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러지 않았죠. 그래서 남은 선택지는 집에서 직접 가르치는 것뿐이에요. 그러면 저는 일을 못하게 되죠. 선생님의 한 번의 행동 때문이지만 아이들을 탓하진 않아요. 알다시피 아이들은 더 나은 교육을 받아야 해요. 그리고 그 역할을 해야 하는 사람들이 바로 어른들이고 우리를 보호해주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들은 그걸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선생님의 행동 때문에 제 인생 전체가 영향을 받고 있어요. 제 아들의 인생 전체도 이제 영향을 받고 있어요. 정말 끔찍하네요. 그리고 이건 결코 드문 일이 아닙니다. 저도 제 딸을 백인이 많은 학교에 보낼 겁니다. 백인들, 말씀드렸듯이 죄송합니다. 저는 비백인 문화를 좋아하지 않아요. 정말로요. 저는 유튜버이고 저는 유색인종 남자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저는 유색인종 남자로서 말하는 겁니다. 저는 백인 우월주의자가 아니에요. 저는 백인도 백인 우월주의자도 아닙니다. 이 영상 소리 들어보세요. 하얀 피부, 파란 눈, 금발머리. 저걸 봐요. 그걸 비웃으면 안 되죠. 상상해보세요. 그렇게 말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짙은 피부, 곱슬머리, 검은 눈. 백인이 그렇게 말했다고 상상해보세요. 그 사람은 퇴출당하고 다시는 취업하지 못할 거예요. 이제 우리는 실제로 문화를 바꾸고 있는 거죠. 그 사람은 소셜미디어의 영웅이 되어 모금 활동으로 부자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백인 여성의 반응도 한번 보세요. 보세요, 법원장도 백인이에요. 클라크 판사, 백인입니다. 모든 고등법원 판사도 백인입니다. 이 사람은 정말 쓰레기 같은 인간이야. 정말 쓰레기 같은 인간이야. 그는 가장 인종차별적인 사람이야.
백인이야. 잠깐만요. 우리는 백인이고 우리는 자랑스러워요. 그리고 우리는 문명에 정말 많은 것을 기여했어요. 백인으로서의 죄책감은 이제 정말 끝났어요. 나라는 존재를 이루는 모든 것. 내 조상들이 목숨을 바치고 지키려 싸웠던 모든 것이 내 발밑의 땅에 새겨져 있어요. 나는 내가 누구인지 어디에서 왔는지 알아요. 나는 내일 아침 잉글랜드인이라는 것이 너무나 자랑스러워요. 우리는 모든 것을 이뤄낸 작은 섬이에요. 우리는 세계를 정복해 대국을 세웠습니다. 이제 더는 이런 데에 영합하지 않을 겁니다. 모든 것을 되찾겠습니다. 정말 그래요. 가장 발전되고 가장 미적으로도 아름다운 것을 상상해 보세요. 저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 사람들, 가장 아름답고 발전하며 부유하고 번영하는 사람들, 바로 그들이 최악의 사람들이에요. 뭐야? 이게 뭐야? 미안해요. 저도 솔직히 몰라요.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것 좀 우리 누리야, 칸을 한번 보세요. 제 생각에는 만약에 우리 중에도 아름다운 사람이 많아요. 누리야는 정말 멋져요. 그녀의 말을 들어보세요. 당신이 말한 것처럼 만약 중산층, 그러니까 자유주의 가치를 옹호하는 사람들이 꾸란을 한 구절 한 구절 읽거나 여성에 대해 헌정된 여성의 장만 읽는다고 해도요. 그것만으로도 이슬람이 여성들에게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 엿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아마 그들이 그렇게까지 그들 편을 들려고 하지 않을 수도 있을 거예요. 사실 그건 사회의 다른 모든 집단들에게 해가 되는 일이니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특별 대우를 해주고 무슬림 여성들이 다른 소수 집단 여성들보다 더 보호받아야 한다거나 더 취약하다고 생각해서 입법에 이런저런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는 순간 신정 정치가 이루어지는 이슬람 국가들에서 운동이 일어날 때 그 여성들이 우리는 아무런 권리가 없어요. 교육받을 권리조차 없어요. 라고 말하는 상황이 되면 정말 정말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심지어 크게 말하거나 크게 웃을 권리조차 없어요. 그리고 저는 여기서 여성들을 완전히 사회에서 지워버린 아프가니스탄 이슬람 공화국을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 웃겨요. 누리 씨가 언급할지 모르겠지만 정말 웃겨요. 바로 그 여성들이 서구에 오자마자 갑자기 무슬림 문제, 이슬람 문제, 가자, 이스라엘을 옹호하기 시작하고 백인들을 미워하고 미국을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사람들과는 도저히 이길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 포기했습니다. 저는 이제 아프가니스탄이나 이란, 파키스탄에서 실제로 박해받는 소수의 사람들을 구출하는 것조차도 더 이상 찬성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차갑게 들릴 수 있지만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2015년 이전까지만 해도 사방 국가들은 매년 파키스탄이나 아프가니스탄, 그리고 다른 제3세계의 열악한 국가들에서 실제로 박해받는 사람들 100명, 200명씩 받아들이곤 했습니다. 그리고 심사도 그때는 모든 사례를 하나하나 꼼꼼하게 심사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세요. 그들은 허점을 발견했습니다. 오, 인도주의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을 받아들이는구나. 그럼 우리 모두를 너희 나라로 보내면 어떨까? 라고 생각한 거죠. 이렇게 되면 이런 사례들로 넘쳐나게 되고 누가 진짜고 누가 아닌지 구분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미안하지만 그런 이유로 사방은 이미 가득 찼습니다. 우리는 심지어 실제로 자격이 있는 사람들조차도 돌볼 수 없습니다. 미안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했듯이 이 사람들이 오더라도 여전히 사방에 충성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 중에 정말 충성하는 사람은 아주 적습니다. 정말 소수이고 사실 많지 않습니다. 제가 많은 전 무슬림들, 이슬람을 싫어하는 전 무슬림들을 봤을 때 제 눈이 뜨였습니다. 이제 그들은 역대 가장 깨어있는 바보가 됐습니다. 가자 지구를 지지하고 백인과 서방에 반대하며 가짜 망명 신청자들도 괜찮다고 여깁니다. 저는 너희들 뭐가 문제냐 라고 생각합니다. 당신 마음속에 남아있는 제3세계가 있습니다. 사람을 데려올 순 있어도 마음속 제3세계를 없앨 순 없습니다. 서방에 오려면 이전의 정체성과 문화적 충성심을 완전히 버려야 합니다. 그걸 할 수 없다면 그냥 꺼져버리세요. 서방은 이들을 받아들일 의무가 없습니다. 당신은 영국에서 편안하게 사는 중산층 백인 여성일 수도 있고 이런 문제가 신정국가에서만 일어난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글쎄요. 우리가 이걸 막지 않고 내버려 둔다면 여기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질 거예요. 또한 무슬림 커뮤니티의 일부에서는 백인 여성이 모두에게 허용된 존재,
일종의 이국적인 대상으로 여겨진다고 생각하시나요? 왜냐하면 그들에겐 쉽게 다가갈 수 있으니까요. 히잡이나 부르카를 쓰지 않거나 무슬림이 아니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포르노 문화가 만연하기 때문이기도 해요. 말하기 싫지만 정말 그래요. 네, 정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건 정말 아주 기초적인 수준에서 시작돼요. 예를 들어 만약 당신이 라커룸에서의 대화나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된다면 말이죠. 무슬림 젊은 남성들 그룹 안에서는 이미 그들의 눈에서 백인 여성에 대한 폄하가 드러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이에요. 우리는 이런 여자들과 놀고 즐길 수는 있지만 결국에는 좋은 무슬림 아내와 결혼할 거야 라는 식이죠. 대부분 젊은 무슬림 남성들은 그렇게 행동합니다. 영국의 젊은 무슬림 남성들도 마찬가지로 즐기고 싶을 때 그렇게 해요. 그게 바로 말씀하신 것처럼 포르노든 뭐든 포르노가 그들을 더 패티시화했지만 동시에 이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다시 이슬람 역사로 돌아가 보면 무함마드가 자신의 추종자들을 선동해서 새로운 영토를 정복하고 금발 여성들을 사로잡으라고 했던 원정들이 있었어요. 그래요. 무함머드가 말했어요. 그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그 주제로 영상을 하나 만들었는데 아마 엄청 화제가 됐던 것 같아요. 이게 그 꾸란 구절이에요. 이거 한번 보세요. 9장 49절이에요. 그들 중에는 저를 면제해 주세요. 저를 시험에 빠뜨리지 마세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부는 저를 집에 머물게 해주세요. 시험에 빠뜨리지 마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 꾸란 구절의 전체 이야기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은 위선자 자드 이븐 알카스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는 나는 금발 여자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해 위선자라 불립니다. 그래서 무함마드가 그를 유혹하려고 합니다. 이는 알라의 사도가 비잔틴 제국과의 타복 전투를 준비할 때 그에게 이렇게 말했기 때문입니다. 아부 와합, 너는 비잔틴 여자들을 첩으로 남자들을 하인으로 많이 갖고 싶지 않으냐? 무함마드가 그를 어떻게 유혹하는지 보십니까? 무함마드는 아부 와합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비잔틴 제국과 지하들을 하러 가자. 그러면 네가 많은 비잔틴 여성을 얻게 될 것이다. 일부 전승에서는 금발 여성이란 표현도 썼습니다. 그는 알라의 사자여, 제 민족은 제가 여자를 매우 좋아한다는 것을 잘 압니다. 라고 말했고 이미 많은 성노예를 가진 여자 집착가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만약 내가 그리스도인이었던 비잔틴 여성들을 보게 된다면 저는 여자에 집착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참지 못할까 두렵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는 이렇게 많은 금발 여성들이 있네요. 와, 라고 하며 무함마드 예언자님, 제 하렘을 보세요. 이미 많은 여자가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저를 그들로 유혹하거나 참여하게 하지 마시고 대신 제 재산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는 지하드에는 참여하지 않고 돈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를 금발 여성들로 유혹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알라, 즉 무함마드가 화가 나서 이 구절을 게시했습니다. 그들 중엔 아부 와합처럼 저를 면제해 주시고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누르 야히야 칸이 실제로 말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무함마드는 다른 지하디들을 금발 여성 등 여성들로 유혹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슬람 역사 자체와 예언자가 이 여성들을 어떻게 보았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이어지는지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또한 말씀하신 대로 포르노가 이를 더 강화했습니다. 그런 태도들이 영국이나 서구 세계의 이슬람 문화 내에서 얼마나 널리 퍼져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루밍 갱 사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보지 못하셨나요? 그런 태도는 정말 널리 퍼져 있어요. 저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렇게 말하는 게 마음이 아프지만 사실이에요. 그래서 정말 화가 났던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 제대로 조명이 되지 않았으니까요. 그루밍 갱 스캔들과 그 은폐 사건 전체에서요. 왜냐하면 이건 그 문제와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거든요. 사회에서 우리가 표적으로 삼을 수 있는 가장 취약한 계층에 대한 개념과요. 우리 종교가 표적으로 삼을 정당성을 주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바로 그 지점에서 모든 것이 연결됐어요. 그때는 인종차별주의자나 이슬람 혐오자로 불릴까 걱정할 때가 아니었어요. 바로 그럴 때 문제를 정면으로 다뤄야 해요. 왜냐하면 그들은 특정한 취약한 젊은 인구층을 유독 많이 노리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항상 이슬람과 관련해서는 여성과 아이들이 가장 먼저 희생당하는 사람들이에요. 알겠습니다. 이제 영국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과 해결책은 무엇인가요? 추방하세요. 그들 모두를 다시 이주시키세요. 그들은 여기 있을 자격이 없어요.
미안하지만 여러분, 그들은 여기 있을 자격이 없어요. 저는 그들 중 한 명이라 기쁩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더욱 기쁩니다. 하지만 저는 이슬람이 이곳 사회의 모든 측면에 침투하고 있는 것에 대해 정말로 우리가 강력하게 제재해야 한다고 말하는 반대 목소리 중 한 명이어서 기쁩니다. 그리고 지난 몇십 년 동안 우리가 해온 아첨의 정도가 지금의 이 지경까지 오게 만들었습니다. 만약 지금처럼 계속된다면 말이죠. 그래서 정부는 그렇습니다. 다시 백인을 두려워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게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백인이라고 하면 역사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영국을 의미합니다. 그들에게 두려움을 심어줘야 합니다. 두려움을 느끼게 해야 합니다. 그들이 폭력을 언급하면서도 말로만 하는 거죠. 그들이 서방과 영국 가치를 두려워하거나 존중했다면 이런 일은 거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런 일이 멜버른에서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두려움을 느껴야 합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두려워해야 하고 경찰이 있어도 신경 쓰지 않아요. 두려움도 존경심도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중세의 문제에는 중세식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처벌의 핵심은 몇 번만 처벌을 실행하면 된다는 겁니다. 나머지는 아주 빠르게 순응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런 말을 하기엔 너무 예의가 바르니까 제가 대신 말하겠습니다. 여성과 소녀에 대한 폭력은 테러와 같은 수준으로 다뤄질 것입니다. 이건 국가적 비상사태와도 같습니다. 저도 그 점에 전적으로 동의해요. 하지만 이렇게 많은 단체들과 풀뿌리 자선단체, NGO들이 그 사실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한다면요. 이슬람이 실제로 동화나 통합 혹은 여성과 소녀들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주된 사고방식의 원인 중 하나라면 이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이건 우리가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해결해야 할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모스크에서 어떤 말이 오가는지 살펴봐야 해요. 아랍어로 진행되는 설교에서는 또 어떤 내용이 이야기되고 있는지도요. 그리고 이런 것들 중 일부는 왜 런던 중심가의 모스크에서는 아랍어로 설교를 하는 걸까요? 그건 말이 안 돼요. 프랑스, 이탈리아 등 다른 나라들도 이제 모든 걸 영어로 해야 한다는 걸 깨닫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모두가 자신들이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지, 특히 2세, 3세 영국 이민자들, 즉 이민자들의 자녀들이 이제는 더 영국인스러워졌을 거라고 기대하는데 그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인식하고 있어요. 하지만 오히려 우리는 태보를 보고 있죠. 그래서 이 나라에서 보그에 대해 이야기하거나 보그를 끝내려고 할 때 정말 끔찍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젊은 무슬림 남성들이 이슬람 국가에서 가질 법한 사고방식을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또 한편으로는 여성과 소녀들을 그 위험에서 보호하려고 하죠. 그래서 저는 이슬람 포비아 같은 용어에 강하게 맞서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를테면요. 네, 말씀드렸듯이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하나뿐입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영국의 가치를 두려워하게 하세요. 두려움을 느끼게 하세요. 옛 영국의 사자를 떠올리게 하세요. 저는 그 영국의 사자가 깨어나서 포효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으르렁. 우리는 그걸 원합니다. 그건 일어날 거예요. 반드. 저도 거기서 여러분을 응원할 겁니다.